저는 지금 상하이 아트페어 중에 웨스트번드에 왔는데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갤러리고 재밌는 작가들이 많아서 이 갤러리에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할 만한 작가가 있는지 여기 디렉터님 통해 한번 소개를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조앤 킴 디렉터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에스더 슈퍼 갤러리의 조인 킴입니다. 네. 참 어색하네요. 원래 이렇게 안 하는데 이번 상해에 온 작품 중에 조금 유튜브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줄 만한 작품 있으면 설명해주세요. 이거 들고 해주셔도 제가 들을까요? 제가 드릴게요. 네. 우선은 저희 갤러리는 베를린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연지 올해가 딱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너가 에스더 슈퍼 여자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따서 에스더 슈퍼 갤러리입니다. 네, 이 작품 보시면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설치인지 아니면 어디까지가 작품인지, 작품을 구매를 하면 뭐가 포함이 되는지. 근데 참, 예, 다 세트예요. 조명이랑 이 밑에 있는 플러그랑 모든 게 세트고요. 저는 사이먼 푸지와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영국 출신의 작가인데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이제 반은 그러니까 어머니가 일본 분이시고 이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해서 만나서 이렇게 혼혈이기는 한데 베를린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예요. 근데 나이는 82년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젊은 작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젊은 나이에 또 비롯하고 훌륭한 미술관에 소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뭐 모마라든지 아니면 테이트라든지 그리고 베를린에 있는 주요 미술관에도 많이 소장이 됐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소장이 됐나 이제 이 젊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한 가지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까운 너무나 친숙한 현상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비과서 이렇게 다른 면을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게 또 되게 똑똑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냥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풀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익숙한 방식으로 익숙한 주제를 푸는데 그걸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가 많이 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거 어렵게 얘기하는 거는 쉽지만 어려운 거 쉽게 얘기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네, 재밌는 작가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사이먼 푸지와라가 안네인게 주인공 안네 프랑크의 집을 암스테르담을 갔다가 방문을 하고 나서는 굉장히 거기에서 여러 가지 영향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역사 속의 인물을 갖다가 재현을 시켜서 사람들이 지금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보고 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역사 속의 인물들이나 이미지를 갖다가 소비를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해서 안네 프랑크에 대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브리겐츠라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뮤지엄에서 안네 프랑크의 집을 미술관 전체에다가 재현한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작품은 그때 미술관에 전시되었던 작품 중 일부고 안네 프랑크의 생일 케이크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거 진짜 케이크는 아니고요. 형태를 만들어. 그렇죠. 형태를 만들어죠. 이게 계속해서 갈아들일 수는 없으니까요. 안네 프랑크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면 생일 케이크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이 있을까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이미지들이 사람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구현을 할까 하다가 우리 요즘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미지를 올릴 때 보면 가장 자연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온갖 설치를 다 하잖아요. 그렇죠. 조명이라든지 모니터라든지 가장 그 성능 좋은 카메라를 설치를 해놓고 그거를 갖다가 세팅을 해서 가장 자연스러운 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진이 나오기 위해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렇죠. 세팅들이 필요한 거죠. 오히려 진짜보다 더 예쁜 이미지를 얻기 위해서 가짜를 가지고 진짜로 보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재밌는 것 같아요. 네. 네, 사이먼 푸지와라 너무 흥분해서 막 빨리 얘기한 것 같아요. 알아서 편집을. 알아서 편집해드릴게요. 네, 두 번째 작품은 얀 베로니카 얀센스 저희의 네, 요정 언니라고 부르는 작품이고요. 아쿠아리움 시리즈 중에서 이번에 가져온 거는 지금 골든 드림이라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소영사님이 옆에서 보시듯이 이렇게 뭔가 위에 이렇게 떠 있는 하나의 색
층이 있는데 이게 사실 위에 있는 층이 아니라 아래에 여기 필름이 있는데 이 액체의 밀도랑 그리고 유리가 만들어내는 굴절을 이용해 가지고는 이거를 위로 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뜨게 보이는 거죠. 뜨게 보이게 만드는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현상에서 매일 잠시 보지만 계속 놓칠 수밖에 없는 아름다운 순간들을 갖다가 재현을 해요. 그래서 아침에 내린 어떤 설이라든지 아니면 또 물 웅덩이에 비친 아침 햇살 그리고 뭐 해가 지는 모습 그리고 파란 하늘이 딱 이렇게 비쳤을 때의 모습 이런 식으로 순간순간 뭐라 그러죠? 놓칠 수 있는 맞아 자연현상을 갖다가 작품으로 잡아두는데요. 또 어떤 분들은 사실 얀베로니카 얀센스의 작품이 터렐이던가 아니면 올라프 엘리아스인가 비슷하다는 얘기도 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얀베로니카 얀센스가 훨씬 더 재밌고 그리고 또 독특하다고 하는 생각이 올라프 엘리아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인공적인 어떤 그 빛과 색과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이거를 재현을 해놓고 우리가 들어가서 어떤 자연 현상을 갖다 경험을 하게 된다면 얀베로니카 같은 얀센스는 그 어떤 물질 자체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자연 현상을 갖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집에 이 작품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흐릴 때의 느낌, 아침에 햇살이 뜰 때 반사될 때의 느낌, 아니면 이제 뭐 밤의 느낌 매번 이게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자연의 재현이지만 자연과 더 많이 낫닿아 있는 작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봐도 새롭다. 그쵸.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는 이유는 저도 되게 좋아해서 소장했기 때문이에요. 전 지금은 그 웨스트번드의 로팍 갤러리에 좀 프라이빗한 공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황규진 선생님께서 작품 설명해 주신다고 하셔서 소개해 주시고 페어 상하이 좀 분위기 어떤지 그리고 이 작가랑 좀 다른 작가 몇 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들고 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 황규진입니다. 저는 타데우스 로팍 갤러리 런던 지점에 있고요. 저희 갤러리는 런던, 파리, 오스트리아 짤츠부르크에 위치하고 있어요. 먼저 이 작가는 1972년생 젊은 작가, 파키스탄 출신의 임란 쿠레시라는 작가예요. 한국에서는 좀 생소한 작가인데 영국이나 유럽에서는 좀 굉장히 유망한 젊은 작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파키스탄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랍의 지금 전쟁 상황이라든지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작업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전쟁 중에 이렇게 마치 흩뿌려진 듯한 피를 이렇게 빨간색 물감을 이용해가지고 마띠에를 이렇게 뿌린 작업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잔인한 전쟁에 남아있는 그런 피들을 되게 아름답게 마치 꽃처럼 형상화하면서 금색과 빨간색의 조화를 이루면서 어떻게 그런 전쟁의 잔인함을 아름답게 승화하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요. 상처가 이렇게 꽃으로 피어나는 것처럼 네. 하나 봐요. 그리고 제가 소개하고 싶은 작가는 또 이제 젊은 페인터인데 줄스드 발랑쿠르라는 작가인데 그 작가 작품 보러 또 이제 바깥에 나가서 규진 선생님께서 설명 제가 이렇게 들이밀게요. 많이 오세요. 페어 오면 이러고 노는 거죠 뭐. 전 사실 이 작가를 그 전시를 본 적이 있었어요. 빅토리아 미러에서. 근데 페어에서는 많이는 못 보다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됐는데 줄스드 발랑쿠르라는 작가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줄스드 발렌코트도 젊은 프렌치 아메리칸 작가예요. 원래 프랑스 출신인데 이제 미국에서도 작업을 하고 프랑스에도 작업을 하는 1972년생 젊은 작가인데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 나무 판넬 위에다가 직접 물감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예요. 또 추상처럼. 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컬러감이 굉장히 실제로 보면 이미지와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는 이미지와는 달리 실제로 보면은 어떤 나무판의 질감이라든지 나무판 위에 흡수되는 물감의 색이 사실 캔버스 위에 표현됐을 때랑 나무에 표현됐을 때랑 다르잖아요. 나무에 직접 그릴 때는 나무에 굉장히 스며드는 색이 되게 많거든요. 네. 나무에 스며들고 그 위에 남는 색감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큰 특징이고,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은 작품이잖아요. 구상인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작품을 시작을 해요. 어떤 이미지를 보거나 그리고 하지 않고 마치 어둠 속에서 혼자 춤을 추듯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미지와 색상을 그려나가는 그런 주목할 만한 젊은 작가입니다. 여러분 막 이래 줄스드 발랑쿠르트라는 작가를 주목해 주세요. 네. 요것도 할까요? 꼭이요? 꼭이요. 이거
이거는 신작인데 이 작품도 약간 이것도 그럼 오스트리아가 배경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이것도 딱히 어떤 주제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작가와 이야기했을 때 이게 굉장히 예전에 오래된 헐리우드 배우 중에 클린트 이스트우드 감독인데 원래? 그 사람인데 배우도 했었어요. 예. 예전에 메디슨 카운티의 맞아요. 달이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네. 예. 그 이제 뒷모습 카우보이의 뒷모습을 형성한 엘리자베스 되게 페이튼도 맞아요. 그린 거죠. 예. 그림이 많이 등장하는 많이 배우죠. 배우네. 잘생겼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잘생기고 봐야 돼. 뭘 하든지 어. 그렇죠. 괜찮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랑 좀 다르게 좀 더 결이 두꺼운 마티에르가 두꺼운 작품입니다. 2019년 작품이에요. 좀 더 외로운 영웅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한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지금 일부러 이 작품 때문에 바지 맞추신 거죠? 아니 깔치했죠. 색깔. 이것도 하나 할래. 가장 메인 작품으로 걸려있는 바셀리츠 작품인데요. 근데 바셀리츠 신작이에요. 이거는 이 모델은 바셀리츠의 평생의 뮤즈인 와이프 엘케를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바셀리츠가 처음으로 인물을 거꾸로 그리기 시작한 게 1969년인데 그때 가장 처음 거꾸로 그렸던 게 자기 와이프예요. 근데 또 이제 신작으로서 와이프를 거꾸로 그리는 거죠. 지금 이거는 80대 와이프의 몸이에요. 그래서 20대 와이프가 젊었을 때부터 계속 그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좀 늙고 살찐 와이프의 모습인데, 남자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여전히 자세히 보시면 여성의 그러네. 몸이에요. 여기 네. 가슴도 이렇게 있고. 여전히 그의 영원한 뮤즈이죠. 카메라를 끌려가는 순간 반드시 꼭 해야 된다며 원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이것도 이미지에서 잘 표현이 안 되는데 보시면은 이 옆에서 이렇게 찍어보세요. 이렇게 입체감 있게 이게 이런 마티에르와 스푸마토 정말 기법. 친절한 스푸마토 이런 디렉터를 만나기가 쉽지 않은데 로팍은 진짜 행운이다. 이런 붓터치. 자, 인사해 주세요. 무슨 인사요? 마지막 인사. 아 맞아 인사. 아 하고 싶은 말 아무한테나. 미술 애호가들에게 그래요. 어떤 좋은 말 하면 돼요? 로팍.net에 접속하시면 더 많은 정보와 작가들의 리스트를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이렇게 막 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화랑이 아니어가지고 아니니까. 이것도 하나 할래. 꼭이요. 많이 오세요.